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아, 이 노래하니까 진짜 눈을 감고 한번 별을 보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을 믿지 못하고요. 또 먼지 가득한 뿌연 하늘이 매일 이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오죠. 전문가들은 불행하게도 이 상상 속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밤하늘, 빛, 지킴이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소현, 융복합 조각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이라면 예전에 그 우리 문화도시 네. 또 문화 쉐이크 시간에 PM으로 나오셔서 네. 또 이야기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융복합 조각가. 이름 좀 어렵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죠. 밤하늘 지킴이. 네, 수식어가 참 많고 하시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거나 이소연 작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오늘 4부까지 이야기 함께 할게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그러면 융복합이란 단어, 거기다 또 조각가까지 붙었어요. 네. 네,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일인지 좀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융복합 조형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는요. 네. 하트비 최연아 감독님이 네. 저 인터뷰 하시고 붙여주신 수식어예요. 아, 네. 수많은 인터뷰 대상자 중에 저는 좀 예상에 벗어난 부분이 많아서 쉽게 쓸 수 없다며 3, 4에 걸쳐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때 제 삶이 융합과 복합 자체라고 인터뷰 기사 타이틀로 붙여주셨어요. 제가 그림을 시작해서 조각으로 그리고 다시 유리 조형 작가로 그리고 조명 디자이너까지 거쳐서요. 회사 창업도 했다가 기업 매각도 해봤고 건축공학과도 했고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 조주사 자격증이랑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와,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까지요? 네. 강의도 하고 토목 전문 건설사도 하면서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문화기획자 일도 네. 하거든요. 네. 아주 얇디-얇은 막 같은 문학의 막노동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 시대가 저의 직업을 정의할 만한 단어를 만들지 못해서 그냥 다양한 게 불리고 있습니다. 직업이 네. 도대체가 몇 개예요? 그리고 자격증이랑 또 보니까 보통 보면 자격증이라든지 일이 본인의 일에서 어쨌든 연관돼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네. 뭐 다방면으로 상상할 네. 수 없는 예술, 뭐 물론 뭐 네. 건축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은 예술 쪽에 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와, 다방면에서 활동하셔서 그래서 융복합 네. 조형 작가. 네. 새롭게 그냥 만든 네.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요즘 시대가 원하는 네. 멀티플레이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학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부모님이 같이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제 직업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들 네. 지금 꿈꿀 나이인데 네. 오늘도 우리 조각가님이 또 뭔가 멘토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싶어요. 네. 이제는 뭐 앞으로 의사, 뭐 아나운서, 기자 이렇게 딱 하나만 직업이 아니라 여러 네.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니까 딱 하나만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고요.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먼저 이소연 작가님이 융복합 조각가라는 직업을 얻기까지 그러면 이소연 작가가 궁금해지네요. 네. 이 사람이 알고 싶다. 네.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신지부터 좀 파헤쳐볼까요? 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림 그리셨다고 하셨어요. 전공하셨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처음에 또 미술을 하게 되셨어요? 네. 저 어린 시절에 네. 그 집에 혼자 늦은 밤까지 혼자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 애라서 네. 멀리 못 나가니까 네. 엄마가 이제 항상 저를 집에
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심심하니까 경비 아저씨나 그 아파트 단지 청소하시는 분들 잘 따라다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화단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 화단에 가서 잡초도 뽑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앙리 파블로의 파브로 곤충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와. 네, 거기 잡초밭에 앉아서 그 곤충 관찰하는 걸 되게 해질녘까지 넉넉히 보고 막 이랬어요. 와. 근데 맨날 그런 분들하고 다니까 엄마가 안타까웠는지 저희 아파트 1층에 미술을 하시는 여자 두 분, 자매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저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너무 애기라서 몇 살이에요, 그때가? 그때가 유치원생. 유치원생. 네, 유치원생 네. 완전 미취학 아동이라서 혼자 네. 지내기가. 네. 그래서 안 받아주실 법했는데 어떻게 엄마 잘 이렇게 설득을 하셨는지 네. 저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아뜰리에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화가들의 작품 화집이 많았고요. 네. 그걸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네. 아. 근데 너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가지고 365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네. 세 번째 마디랑 네. 엄지손가락 안쪽에 크레파스가 항상 이렇게 배어 있었어요. 항상 늘. 네, 늘 배어 있어서 겨울만 되면 막 피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그림을 좋아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화가를 시켜보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냥 뭐 저랑 엄마는 그 그림을 직업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공부를 쭉 했었는데 제가 또 곧잘 공부를 또 했네요. 뭐 은근 요즘 뭐 자기 은근, 피하시니까 플렉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껏 할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교에서 왜 한 개 틀렸다고 잠 못 자는 그런 약간 재수없는? 죄송해요. 그런 아이였는데, 네.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가정가사 시간 시험에 딱 한 문제를 틀렸는데, 가정가사. 네. 보통 뭐 우리 지금 수학 같은 없어졌죠. 거 지금도 아마 다른 있나요? 이름으로 있을 거예요. 아, 네. 저도 가정가사로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답이 이제 손목점이었어요. 어. 근데 제가 적기에는 답안지 팔목점이라고 적은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오답 처리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저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다음날 백과사전을 들고 갔죠, 교무실로. 그렇죠. 손목이랑 팔목이랑 뭐가 그쵸? 다른가?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온 건 손목이다. 음. 그렇게 적지 않아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백과사전에 손목과 팔목은 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정답 처리를 해주셨어요. 대단한 아이네요, 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막, 좀 재수가 없지만 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이랬던 아이였어요. 거기에다 미술도 잘했어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의견이나 네. 가치관도 확고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네. 약간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나 어떻게 보면 너무 한 곳에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러면 또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네. 자기만의 뭔가 상상력에 나래를 폈던 그런 게 또 밑바탕이 된 것도 같고 네. 우리 또 작가를 보니까 네. 아무튼 우리 어머니께서 이 성견 지명이 있으셨군요. 네. 어떻게 딱 맞게 네. 하셨어요. 네. 그 어린 시절에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또 좋았던 경험으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도 됐네요. 네. 네. 맞아.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고 워킹맘들이 많아서 네. 아이들 혼자 있게 하거나 같이 네. 못 있어서 아쉬워하는 엄마들 또 미안해하는 엄마들 많은데 네. 우리 이사연 작가처럼 훌륭하게 네. 크는 네. 아이들도 있으니 네. 뭔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런 저런 성장 과정 유년 시절 좀 네. 약간 특별한 유년 시절이었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친구.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네. 본격적으로 미술을 시작했어요. 네. 음. 그래서 저 중학교 때 보니까 옆에 친구가 예술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서울이죠, 집이. 집 부산이에요. 아, 부산이에요? 네, 부산 아, 예술고등학교. 네. 부산 예고. 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교복도 너무 예쁘고요. 맞아, 진짜 네, 예뻤어요. 머리도 길고. 선망이었어요. 네. 네. 계단 안율공학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김이 3cm일 때. 아, 네. 갑자기 우리 동창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입시를 해가지고 예고를 또 덜컥 운 좋게 붙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켈란젤로 바티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상을 보고요. 네. 네.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게 됐어요. 어머,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마치기 직전에. 아. 네.
정말. 네. 아, 그래서 바로 또 외국으로 갔어요? 네. 외국 네. 갔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갔다고 한 거예요? 아까 네. 바티칸으로? 네, 네. 이태리로 갔었는데요. 아, 원래 유학 가고 싶은 데는 프랑스였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네. 제가 이제 처음 피에타상을 본 게요. 네.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바티칸을 갔어요. 그래서 그 교황님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의 그렇죠. 성자들이 다 이상하죠.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빽빽하게 밀려서 그 바티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 피에타상을 보는 순간 우주에 그냥 그 피에타상과 저 딱 두 개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거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저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한국 와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만 해도 예고에 네. 약간 선후배의 폭력 문제도 좀 많았었고 네.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아주 자유롭게 때리시기도 하셨고 사랑의 매라고는 하셨지만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엄마를 설득했어요. 자퇴를 아, 해야겠다고. 네. 그래서 자퇴를 말씀드리고 엄마가 또 되게 호의롭게 일주일 만에 자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네.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 해외 도피 유학이라는 말이 되게 언론에 아. 많이 오르내릴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그래도 어린 딸이 자퇴한 것도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많았는데 네. 이제 해외 도피 유학 보낸 거 아니냐, 뭐 애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네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 졸업은 안 하더라도 입학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입학만 하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셔서 이제 한국을 와서 입시 공부를 했어요. 다시? 네, 네. 검정고시를 치고 그래서 음. 했었는데 근데 한국 와서 또 덜컥 대학을 가서 보니까 학교가 재밌는 거예요. 아, 네, 막상 대학 시절이. 네. 음. 그리고 뭐 학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양 수업에 천문학을 배우게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우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또 도서관이 열려 있기도 해서 그런 많은 책들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대학 생활도 했고 네. 또 제가 마지막 화염병 세대였어요. 아. 그래서 학생들이 한참 사회에 많이 이렇게 개입도 네. 했었고 뭐 그런 격동기 마지막 네네. 길을 보낸 그런 대학 생활을 했었죠. 네. 아, 그래요. 그렇게 여러 가지 진짜 어린 나이지만 10대 네. 때 좀 많은 경험들을 네. 하고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이렇게 그 자기 생각 같은 게 더 확고해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말을 하면 뭐 아직은 뭐 좋은 추억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마다 많이 힘든 경험들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일찍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벌써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네. 근데 걱정은 안 됐어요. 그냥 선뜻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때는 사실 뭐 약간 고등학교 또 예술고등학교 예체능 계열이면 네. 약간의 그런 선후배 간에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뭐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들을 내가 좀 나와야겠다 음. 할 때 좀 네. 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았어요? 아니요, 진짜 겁 많이 들었고요. 무섭기도 무섭기도 했고요. 하고, 네. 그리고 그때 한참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저한테는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들로 여겨졌었어요. 그랬죠. 네, 그랬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른들이 몇 년 전에 그 자살이 또 유행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요새 애들 이제 뭐 어려운 거 없고 힘든 거 없으니까 너무 약해졌다는 말씀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의 시절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시지만 좀 더 노력하고 어른들이 이제 이해하려고 이렇게 좀 많이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도 그때 생각해보면, 네, 지금이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지만, 네. 그때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진짜. 맞아요. 네, 네.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네. 학생들에게, 우리 이소연 작가는 사실 좀 멘토 역할 해주셔도 좋겠다. 아. 또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네. 자신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멘토 역할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음.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런 고민이 있거나 네. 나랑 학교는 안 맞는 것 같아. 음. 난 조금 자유롭게 막 검정고시 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친구들도 요즘에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뭐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전해줄 수 있으니까 혹시 네. 네,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을 너무 즐겁게 하다가 네. 교양 수업으로 또 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네. 책으로 이제 다 이렇게 접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천문학에도 관심 갖고 네. 그게 시작이군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음.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 타이틀에 보면 또 조명 디자이너도 있어요? 네. 조명 디자이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조각을 하려고 다시 유학을 나갔다가요. 이태리 가서 또 유리공예를 봐버렸네요. 네. 그래서 저거 너무너무 멋지고 네. 되게 매력적인 예술인 것 같아서 유리를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유리 전시회에 저희 조명회사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저를 조명 디자이너 팀장으로 이제 캐스팅을 해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운이 좋게도 네, 네. 되게 좋고 큰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한참 대한민국이 이제 건설 붐일 때였어요. 네, 전국의 네.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올 때. 그래서 38선 이남에 파주부터 거제도까지 네. 엄청난 그 단지들 막 돈탄, 신도시, 네, 네. 거제 막 이런 거 마린시티 만들고 이런 그런 거에 다 제가 투입이 됐었어요. 네. 전국을 다 도시면서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안에 인테리어로 조명이 들어갈 때는 건축가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랑 일을 했지만 네. 또 익스테리어 조명을 할 때는 이제 도시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건축공학 쪽에 대한 눈이나 감각을 좀 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정말 그 과정을 겪어오시고 또 그 특별한 또 인연들을 또 네, 맞아요. 타이밍에, 네. 그 타이밍에 만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또 우리 작가님의 노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네.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의 눈에 띄었던 거죠. 네. 잘 안 하면 눈에 안 띄었겠죠. 네. 네. 참, 배우는 게 네. 즐거우신 분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새로운 네. 것을 알아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일단 생각 자체가 음. 할 수 있다. 할 수 그렇대요. 있다. 네. 그러면 그 자존감도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 밑바탕의 네. 근원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 어머니의 네. 힘. 어떻게 네.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엄마는 믿어줬어요. 내 딸이 뭘 하든. 뭘 하든.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서 더 오.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도 그 간혹 뭐 아침 문장 플랫폼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가족의 힘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그 네. 어머니가 아이를 믿어주는 거. 넌 잘할 수 있어. 네. 그쵸. 그 마음으로. 네. 그래요. 네. 저도 좀, 더 많이, 네. 믿어주고 함께하겠다. 든든한 진짜 최고의 네. 지지자. 네. 그랬군요. 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건축도 하시고, 뭐 조명 디자이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일을 확장해 갔다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다른 일 아니네요. 그쵸. 다 조금씩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우리가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네. 그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또 지금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제주까지 오게 한. 네. 그 얘기도 좀 맞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이소연 작가는 그래서 이 빛에 되게 또 우리 네. 밤하늘의 별에 관심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빛을 지켜야 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또 고민하고 네.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선 제가 네. 박사과정 네.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 박사과정의 지도 교수님이 2012년도 대한민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의 초석을 마련하신 네. 김정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김정태 교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미대생임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에 저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공학과에. 네. 네. 그래서 가가지고 박사과정에서 학부과정까지 다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러셨겠네요. 네, 진짜 새로운 세계였어요, 공대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 랩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느낀 게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투트랙으로 가야겠구나를 느꼈어요. 투트랙이다. 네. 그러니까 나쁘니까 공해니까 하지 마.
어기면 벌금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왜 이걸 공해로 규정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 확산되고 자율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켜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아.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밤하늘 협회 이제 한국 지부에 또 조 교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인공 조명을 어떻게 아름답고 유용하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의 빛을 어떻게 가치롭게 알리고 보호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빛공해 방지법 제정의 초석을 마련하신 또 네.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님의 영향으로 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빛공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2022년부터 더 네. 부각된 이야기이고 국제 밤하늘 협회라는 것도 있군요. 네. 네. 그래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저도 밤에 별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나마 제주는 감사하죠. 네, 제가 맞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너무 밤하늘에 별을 네. 못 봐서 네. 안타까웠었는데 그게 다 빛공해 때문이잖아요.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네. 시간이 3부 좀 마무리하고 4부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별롱데이 김인격의 나우제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문이 열렸고요. 오늘 4부 또 초대석으로 또 특별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우리 이소연 작가에 대한 그런 삶의 그런 과정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범상치 않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그냥 약간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학창 시절과 그런 과정을 겪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력과 또 경험들로 인해 우리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또 이야기들이. 네. 본격적으로 이제 빛에 관심 가지게 되고 이 빛공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네. 5년간 이 네. 밤하늘과 야간 생태계를 지키는 네. 지킴이 활동도 하신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네. 제가 굉장히 아플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잘 살다가, 네. 뭐 또 사회적으로 뭐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번아웃 상태가 돼서, 아. 네, 그래서 제주에 쉬러 왔는데, 네. 그때 만난 제주의 하늘에 너무 감동과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 결심하게 된 게, 제가 제주의 땅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순 없지만, 하늘은 물려주고 싶다. 그 와, 생각을 했어요. 그 네. 말이 참 좋네요. 내가 땅을 살지를 못해서 네. 내 후손에게 넘겨주지 못하지만 네. 밤하늘을 아름다운 밤하늘을 우리 네. 후손에게 넘겨주고 싶다. 네. 남겨주고 싶다. 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하는 거 보면서 네. 우리 후손들은 제대로 못 누릴까봐 네. 걱정스럽죠. 맞아요. 한때 미세먼지 때문에 네. 우리 걱정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그렇죠. 그게 또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시작해서 네. 밤하늘을 지키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환경부에 이렇게 네. 제안을 했는데 그게 또 돼가지고 환경부에? 밤하늘 연구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좀 받게 됐어요. 아, 개인적으로 그냥 네. 지원한 거예요? 네. 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네. 제주도 전체 144군데의 밤하늘 밝기를 측정을 해서요. 네. 밤하늘 지도, 그러니까 밤하늘이 밝은 별이 잘 보이는 곳에 네. 지도를 만든 거예요. 아, 네. 개인적으로? 네. 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예쁜 밤하늘이 있으니까 우리 네. 다 같이 좀 알리고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네. 했는데 이제 그때 한번 하고 나서 이후로는 이제 저도 뭐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개인적인 측정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하고 네네. 지금도 천백고지에 네네. 한 개의 측정기가 5분 단위로 밤하늘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네. 측정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측정기 아까 잠깐 네. 쉬는 시간에 네네. 천백고지 가셨다가 못 보시고 그러니까요. 오셨죠. 그 네. 얘기 하려고 네.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께. 그때 별똥별 유상구 떨어진다고 네. 했을 때, 네. 천백고지 갔다가, 못 보고 왔다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그걸 미리 제가 작가님한테 네. 의논하고 갈 걸. 네. 그러게, 그래서 저는 그때 연구하면서도 느꼈거든요. 네. 거의 같은 시간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별빛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팀이 두 개 나눠서 움직였었는데, 제주도가 생각보다 크고, 네. 기후나 대기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같은 시간대. 다이나믹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측정기를 포인트에 한 5군데를 제주 전역에 놓고, 네. 별빛 기상 예보하듯이 아. 별빛 예보를 하면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네, 네. 그런 이제 별을 보고 싶은 사람이 네, 지금 네. 제주도에 어디를 가면 별빛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글로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날씨 예보 네. 듣듯이 그쵸. 와 좋네요. 별빛 예보. 네. 음. 관광 자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네요. 네. 아이디어네요. 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도 되고 네. 진짜 그쵸. 괜찮네요. 혹시 네. 듣다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네. 아이템 한번 잡아보세요. 네. 네. 그럼요. 별빛 예보. 네. 그 밤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라면 날씨도 좋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 곳은 그렇죠. 더. 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렇게 한라산이 있는데 이게 네. 이렇게 동서남북 세 구역이랑 그 위도 네. 차이에 고도 차이에 의해서 습기가 엄청나게 끼는 곳이 있고 맞아요. 어떤 곳은 또 너무 맑아요. 한쪽에서는 은하수가 짱짱하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네. 한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별의 눈물처럼 네. 별빛은 밝은데 습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눈물처럼 흐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선명하게 안 보이는군요. 네. 습도의 영향도 많이 받겠네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밤하늘의 네. 별빛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 그걸 연구하고 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지금도 선백고지에는 하나 네. 측정을 하고 계시다니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뭔가 누군가가 네. 해서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실 습기 많고 하면은 저는 사실 제대로 그 반딧불이도 개똥벌레 네. 본 적도 잘 없는데 네. 요즘에 그 환경이 좀 좋아지면서 반딧불이도 잘 보인다는 얘기도 하던데. 네. 제주도는 네. 우리나라 안에서 우문산 반딧불이 최대 서식지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야간 별빛 하러 갔다가 네. 밤에 별 보러 갔는데 지상에서 별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별빛이. 네. 그게 반딧불이었는데 정말 음. 이렇게 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걸 처음 봤어요. 아. 그거 보려고 뉴질랜드도 가고 해외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교가 되지 않게끔 아름다운 야간 생태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게 제주도였거든요. 맞아요. 제주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러도 가시고 네. 가시면 그 주의사항으로 항상 네. 휴대폰이나 불빛, 어두운 옷 이런 네. 얘기 꼭 얘기하던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하면서 또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셨군요. 네. 네. 좀 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우리 네. 제주의 그 다양한 그런 문화 속에 또 별과 관련된 유산들이 많고 노인성. 우리 네. 제주하면 노인성이 보인다고 해서 옛날부터 그렇죠. 이제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노인성 네. 보러도 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어때요? 이 밤하늘 지킴이라는 거. 네. 저 기회가 된다면 많은 이야기를 더 듣고도 싶고요. 네. 어때요? 네. 네, 밤하늘 지킴이에 대해서 좀 활동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별을 보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많이는 공부를 못했지만 알아보니까 제주도는 하늘의 천문 유산이 그대로 땅에 내려앉은 네. 굉장히 독특한 천문의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 형태가 그대로 맞아요. 예, 네. 원도심에 네, 칠성로라고 예, 하죠. 그쵸. 네. 칠성로 있고 네. 칠성단이 그 네. 형태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칠성단의 한기가 파기된 게 일제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까지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싸그리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주도는 음식 문화 안에도 천문이 되게 많아요. 네. 별떡, 달떡.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상을 모시거나 네.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항상 베이스로 가지고 계셨었고, 네. 또 돌아가실 때 우리 칠성판을 이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천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주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돌아가시면 또 밤하늘에 별이 된다. 맞아요. 우리나라 네. 또 동화나 또 네. 이야기에도 그런 뭐 사실 네. 하늘에 달, 별 빼놓을 수 없는 그쵸. 이야기 소재이기도 하고 네. 참 우리
문화와 참 뗄래야 수 없는 네. 곳이군요. 네. 그래서 밤하늘 지킴이는 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밤에 밤 산책하고 되게 힘들어요. 무섭고. 무서워요. 저 네.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네. 그냥 원래는 밤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동물이 더 무섭지요. 맞아. 사람이 제일 네, 무섭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자들이 같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저희는 이제 그 6명 단위 정도로 끊어서 네. 안내자가 붙어서 네. 그런 설명도 같이 해주고 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어둠에 적응하려면 한 15분 정도 빛을 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 봐도 훨씬 더 밤이 더 무서워요. 길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네. 밤 산책이 즐겁고 예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천문 연구자들도 같이 오시고, 네. 그래서 천체만환경, 제주도에 없는 거, 육지에서 네. 들고 와서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고, 네네. 또 예술가들이 밤의 감각을 깨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실제로 운영되고 있군요. 네. 저도 뭐 밤하늘 별 보러 가려면 제주에서는 별빛 누리공원 네. 이제 이런 데 많이 가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같이 산책하면서 네. 별에 대한 얘기도 듣고 제주의 문화 네. 그리고 그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음. 이야기 듣는다면 너무나 네. 즐겁고 네. 저절로 이제 어떻게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네요. 네, 우리 맞아요. 아이들에게 네. 환경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네. 왜 지켜야 될지를 네.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 되겠다 싶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다 기록을 하시죠? 네. 네. 저 기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기록을 네. 해야 또 네. 남겨줄 수도 있고 네. 느낀 점도 또 기록하면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나오미 위성이라고요. 네. 인공위성에서 이제 지구의 빛공해를 찍는 그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링크가 있어요. 네.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네. 저도 이제 지상에서도 저도 측정하지만 인공위성에서 본 제주도의 빛공해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확산 속도가 네.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네. 아. 처음에 저 2015년에 처음 측정할 때만 해도 네. 중산간 이후에 돌문화원부터 천백고지까지는 정말 깨끗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손색 예, 없을. 손색 네. 없을 정말 예쁘고 청정한 하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불과 2015년에는요. 네. 네. 근데 매년 제가 확인을 하는데 이게 확산 속도가 올라가서 이제 제주도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주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삼각 이제 원뿔 모양으로 생겨서 네네. 빛이 타고 올라가는 게 네. 굉장히 급속하게. 더 빠르군요. 네, 맞아요. 섬이라는 특성도 있고 한라산 형태의 지형적인 특성도 있고 하고. 원뿔 모양으로 해서 네. 더 빨리 네. 확산되고 있다. 네. 안타까우시겠어요. 빛공해가 확산되고 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잘 못 들어보잖아요. 네. 네. 이것도 하나의 환경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네. 자료가 되는 거군요. 네. 누구나 나오미 위성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제주의 밤하늘 네. 빛공해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또 오늘 관심 네.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소연 작가님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주가 점점 또 네. 우리나라가 또 네. 전 지구가 이렇게 좀 환경에 좀 파괴되고 있다는 거 네.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급속도로. 네. 그죠? 그리고 유난히 이제 올해 폭염도 그렇고 뭐 장마도 네. 길어지고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지금 또 우리 저염분수 고수원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빛공해까지 네. 하늘까지도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네. 지금 문자로 이분도 지금 부산에서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인데 네. 와, 부산에서도 들으시네요. 네. 저희는 세계 네. 곳곳에서 다 들으실 역시.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부산 분에다가 또 하늘을 물려주고 싶다. 너무 감동 많습니다. 제주 밤하늘 꼭 지켜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프로그램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도 해요? 지금 네, 어때요? 올해는 네.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요. 네. 저 연구자들이랑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올해도 은하수 촬영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시간이 되고 또 급한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네. 반딧불이 생태축을 요번에 지도로 만드는 작업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요.
반딧불이가 있다는 걸 알려지면서 네. 일부 사진작가나 아니면 그걸 이제 대상화해서 여행객을 아. 모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 그런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인간의, 갑자기, 네, 접촉이 막 일어나게 되면 이 반딧불이가 올해 본 반딧불이를 내년에 못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더 빨리 조사를 하고 알려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올해는 공식적인 행사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관계기관 분들도 모시고 네, 네. 그다음에 연구자들과 만나서 그런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반딧불이를 더 네. 보존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네요. 우리가 더 계속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반딧불이가 안녕하신지 네, 네, 또 그래요. 체크를 해봐야 되겠군요. 그런 조사도 네. 지금 네. 하고 계시고 네. 다방면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네. 반딧불이 생태도 기록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네, 음. 이런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겠다 뭐 생각하는 것도 있으세요? 저는 일단 마을에 계신 분들이 네. 자기 마을 안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내 마당이고 네. 내 구장이니까 밤에 반딧불이 그렇게 보러 가시는 분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 동네 예. 살고 계시면서도 네. 네. 그래서 주간에, 그러니까 밤에 반딧불이가 있는 줄 모르니까 주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찝차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화물차 뭐 화물차 말고 트럭 뭐 네. 뭐지? 네. 여행용으로 타는 네. 산악용 차량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런 걸로 관광 코스를 이제 반딧불이 서식지에 아. 주간에 이제 그런 관광 코스가 생겨버리면 네. 그 반딧불이 그 서식지가 전부 파괴되거든요. 환경이 파괴된다. 환경이 생태계가. 왜냐하면 네. 그런 차들이 움직이면서 네. 다 이렇게 파헤쳐 놓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네. 이걸 드론으로 약을 뿌린다든지 약을 많이 치셔가지고 네. 사실 소나무 재선충 자체의 효과는 그렇게 많이 못 보신 걸로 알지만 반딧불이가 전부 전멸을 하는 멸종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딱 하나만 보지 말고 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네. 같이 좀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네. 우리 작가님의 또 하나의 또 음. 의견이십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제주 환경이 네. 보통 우리 뭐 오름도 그렇고 안식년, 뭐 휴식년 음. 이런 거 주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쉬어주고 사람들이 좀 찾지 않아야 네. 네,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다 생각도 너무 들어요. 중요해요.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함께 좀 지키기 위해서 네. 해야 할 일들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연구하고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도 아니고 단지 몸이 번아웃돼서 네, 네. 쉬러왔던 제주인데 네. 이런 제주를 더 지켜내고 싶어서 네. 활동하고 계시다는 자체가 음. 참 대단하시고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준비한 이야기들은 진짜 많은데요. 네. 와, 제가 3, 4부에 걸쳐서 다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별이 빛나는 우리 제주 밤하늘을 네.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네. 함께 좀 특별하게 초대석으로 꾸며봤거든요. 네. 함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하늘을 보고 그리고 참 네. 오늘 별 보셨나요? 오늘요? 네, 아직 못 봤는데요? 정말요? 네. 완전 거짓말쟁이신데요? 왜요? 지금 밖에 네. 나가면 있는 태양이 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별빛 속에 살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매일매일 별 볼 일 있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저 태양이 그러고 보니까 네. 늘 우리는 낮밤으로 그쵸. 네, 찬란한 네. 빛 속에서 그럼요. 주목받으며 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내 인생의 네. 주인공이니까 네. 뭔가 힘이 생기는데 갑자기? 아, 그럼요. 네, 태양 네. 에너지를 받으면 네. 여러분도 오늘 네. 하루 진짜 우리 이소연 작가 얘기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있고 네. 늘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자신감, 자존감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네. 네,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좀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우리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